거제와 일본을 잇는 코리아 실크로드, 즉 한일 해저 터널을 중점 사업 공약으로 내세운 안홍준 경남도지사 후보 예정자가 함양문화예술회관 3층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2018년 3월 6일 오전 11시부터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는 한일 해저 터널을 통해 자동차로 1시간 30분, 고속철로 40분 만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온다면 상림공원과 금대암, 용추계곡, 덕유산, 백운산, 칠선계곡, 서암속불 등 수려한 한국에 온다면 상림공원과 금대암, 용추계곡, 덕유산, 백운산, 칠선계곡, 서암속불 등 수려한 경관과 함양의 산삼축제를 글로벌화시키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또한 인산주겸 항로화 특화 단지와 2020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 개최와 산삼 휴양밸리 등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에 한일 해저 터널을 통해 역으로 경남의 관광 인구가 일본 쪽으로 빨려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하고, 후보 단일화 문제와 산삼 엑스포 사업과 경남의 읍면동이 몇 개인지 질문하고, 역대 도지사들이 선거 유세 때는 도민들을 황제같이 받들다가 당선 후에는 역으로 도지사가 황제처럼 변한다며 시장 군수 읍면동장이나 도민 위에 군림하는 문제 등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장황한 설명을 장시간 하며 짧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을 받기도 하였다. 경남의 미래 안홍준 파이팅! 예. 자 기자분들 찍어주시고. 미팅 갑자기 생깁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시 휴대폰은 진동이나 꺼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불구하고 안홍준 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여러 기자님들과 지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세영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신 안홍준 전 의원님의 양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안홍준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님은 함안군북초등학교와 마산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의대를 졸업하여 경상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인제의대 조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의 각 시민단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왔으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활동으로는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 초대 상임대표를 역임하였으며 위청공단 저지 및 낙동강 살리기 경남 종걸기 본부장을 역임하고 마산, 창원, 진해 참여자치연대 제1, 2대 상임대표와 바른선거 경남도민모임 초대장 및 전국대표를 역임하였으며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고문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과 정책위부 선임부의장, 사무일부총장, 제4정책조정위원장, 제5정책조정위원장, 경남도당위원장을 역임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회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국회 제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과 제19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입법학회와 언론단체 등 각계 전문가 단체로부터 제19대 국회 3년간 입법 대상 등 24개의 상을 수상하였고 2015년 대학생들이 뽑은 거짓말 안 하는 정치인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북한대학원 대학교 초빙 교수와 장신대학교 석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며 사단법인 한국-인도네시아 동반자협의회 이사장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홍준 경남도지사 출마 예정자님께서 출마 선언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홍준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여태까지는 못했는데 내가면서 그걸 했어요. 예. 백력 의무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육군 소령의 표입니다. 아 예. 네. 다음에는 꼭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소령 예표. 39개월 했습니다. 훈련하고 그 이제 그거 중에 아마 군대도 안 갔던 분들 예상.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과 또 함양의 어르신 분들, 의장을 하신 분들 두 분이 나오셨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 무설년이 참 외교적으로나 안보상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특별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한민국이 수출을 세계 6위를 했습니다. 자원은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 대단한 거죠. 수출 5위가 어느 나라냐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제조업을 위주로 해서 한 그런 우리와 같은 이런 수출 구조가 아니고 중개무역을 위주로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우리가 세계 수출 5위입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민족이다. 유교와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그래서 제가 외국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할 때 한 50여 개국을 방문해서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장관급 이상 200여 명을 만나면서 굉장히 뿌듯함. 제가 외교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국회 외교위원장,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파트너인데 공식. 많은 나라에서 대통령과 총리를 저희 만나줍니다. 물론 외교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국내용 위원장 외국 가면 그렇게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다만은 동북권에 갔을 때 제가 참 감명받은 게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4개국에서 총리 4분이 파트를 만나주셨습니다. 미얀마 대통령, 저 아프리카 가면 주니 대통령 이분들을 만나면서 튀니지나 미얀마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도와달라 합니다. 새마을 운동 도와달라 하죠. 엄청난 감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새마을 정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정신으로 올해 좀 어려움을 잘 극복하길 바라고 저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또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니까 1년에 평균 수명이 저희가 1년에 6개월씩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평균 수명이 빨리 늘어나는 나라가 없습니다. 10년이면은 5년이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지난해 국제연구단체에서 나온 자료가 보면은 2030년도에 태어나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한국의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기대 수명이 세계에서 1위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평균 수명이 많이 이제 길어나고 하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 건강 수명이 짧다는 겁니다. 선진국들에서. 건강 수명이 짧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는데 한 60대에서 환자가 되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환자로서 돌아가는 분이 많다. 한국 참 아쉬운 점입니다. 요즘 요양병원 같은 이제 게 있다 보니까 요양병원에서 5년 10년 막 거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삶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간절 하시면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어렵지만은 가정에 자녀분들, 손자분들에게 다 좋은 일만 있기 바라고 제가 함양에 왔습니다. 함양의 무한 발전 함께 기운 드리면서
기자에게 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함양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삼의 고장, 항노화 산업의 메카 함양에 와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경남도지사에 예비후보 등록한 안홍준입니다. 저는 오늘 함양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이 중심인 안전한 함양, 희망의 함양, 행복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양 국민의 소중한 삶과 행복을 위해서 함양의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함양은 소백 산맥의 고산 줄령이 많고 덕유산, 기백산, 지리산 등 높은 산이 솟아있으며 남강의 상류, 위천, 임천 등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성전고장입니다. 그렇지만 체류형 관광이 아닌 스쳐가는 공강에 머물고 있어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준표 전임 도지사가 행정계획과 재정계획으로 채무를 제로화시키고 미래전략 50년 사업을 계획을 세워 미래 먹거리 사업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만들어 놓은 그 기반 위에 저 안홍준은 생명의 길 코리아 실크로드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제와 일본을 잇는 코리아 실크로드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하고 남북 내륙철도와 연결해서 아시아의 유로스타로 만들겠습니다. 프랑스의 대제베가 도브 해역을 관통하는 영물 해저터널로 운영되며 최대 시속 300km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코리아 실크로드 한일 해저터널을 통해 자동차 1시간 30분, 고속철 40분 만에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 올 수 있다면 중국의 4대 보복으로 인한 관광산업 매출 급감의 대안이 되며 상림, 금대암, 용추계곡, 덕유산, 백운산, 칠천계곡, 서암, 석불 등 수려한 경관과 함양의 산삼축제를 글로벌화시킬 수 있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양 인산주겸 항노화 특화단지와 투자촉진 지구로 지정된 함양 산업단지에 전략기업들이 유치되도록 지원하고 캠핑행 산림욕장을 만들고 꽃정원 축제를 지원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2020년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 개최와 산삼 휴양밸리를 조성해서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겠습니다. 경남도민 승인 남녀 5,589명이 응답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67.8%가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찬성했습니다. 저 안홍준은 경남도민의 명을 받들어 코리아 실크로드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꼭 추진하겠습니다. 코리아 실크로드 한일 해저터널은 그 터널 건설을 추진해서 경남의 변화와 혁신, 그 힘으로 함양을 바꿔 신바람나는 희망의 함양, 활기찬 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중앙대 허지한 교수는 코리아 실크로드 한일 해저터널 건설로 일자리와 산업 전반에 퍼지는 파급력으로 인해 한국은 39조 원의 생산 유발과 26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코리아 실크로드 한일 해저터널은 제2의 경북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그냥 행정 경험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저 안홍준은 17대, 18대, 19대 삼선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으로서 50여 개국을 방문해 각국의 대통령이나 총리, 국회의장, 장관 등 장관급 이상 200여 명을 만나 세계의 리더들과 함께 많은 답을 만들었습니다. 안홍준의 머리에 새로운 미래와 대안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코리아 실크로드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해서 단연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왔고 작년 11월 일본 지오다구
형 클럽에서 열린 한일 해저터널 추진 전국의 세미나에도 참석해서 한국 대표로 축사를 했습니다. 양불 해저터널은 영국과 프랑스도 한일과 같은 과거사 양국 간 이해관계가 있었으나 탁월하고 성견 지명이 있는 두 지도자의 대처와 미테랑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두 정부가 전격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 외교의 큰 결과입니다. 새로운 분영의 50년을 준비해야 하는 경남의 도지사는 미래를 보는 향과 탁월한 외교력과 국제적 감각과 인맥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바로 저 안홍준이 적격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새로운 함량을 만드는데 저희 모든 것을 바쳐서 함량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활기찬 함량, 희망찬 함량, 함량 국민 모두가 근심 걱정 없이 잘 사는 살만 나는 그런 함량을 만들기 위한 그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새로운 함량을 위한 즐거운 변화 지금 바로 함께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함량 지역까지 와주셔서 또 공약도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간 함량의 정세균입니다. 다른 것보다 주요 이제 지역 공약도 있긴 하지만 경남도 차원에서 지금 예비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거의 해저 터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인데 한일 해저 터널을 제가 알기로 제안한 것은 우리 한국이 아니고 일본 쪽이었고 일본 쪽의 어떤 주도하에서 한일 해저 터널을 뚫으려고 하는데 물론 뭐 안 의원님 전 의원으로 계시면서 또 쭉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열심히 연구도 하신 걸로 뭐 말씀을 하시는데 일각에서는 상당히 큰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가덕도와 거제도의 해저 터널이 생기면서 거제 통영에 있는 분들이 거의 경제 활동을 부산에서 오면서 지역 경제가 거의 침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 사실입니다. 그게 만약에 한일 해저 터널이 생기면 이런 장점보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더 큰 빨대 효과로 일본 쪽으로 경제가 쏠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사실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가 계셨는지 하는 것하고 과연 60몇 프로의 경남도민들이 찬성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알고 계시는지 사실 그것부터 의문입니다. 정확한 실체를 알았을 때 과연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대해서 뭐 물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셨고 검토도 하셔서 이런 공약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원래 당초 일본에서 원한 것은 거제가 아니고 부산으로 해서 가장 단거리 부산과 일본을 잇는 해저 터널을 주장해 오다가 부산 쪽에서 이건 아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든 그런 효과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부산 쪽에서는 사실 반대 기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그럼 거제로 뚫겠다 하면서 일각에서는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서로 지자체 간에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혹시 검토나 방안, 대안 같은 게 계시는지. 한일 해저 터널에서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시는 이야기인데 사실도 있고 사실이 아닌 왜곡된 부분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이 조금 길더라도 이해를 해주실게. 간단하게. 이런 기회에 간단하게 이런 기회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4년도 1월 4일 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그전에는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서 저를 유정인 대상자였습니다. 고종범 대통령의 최측근이 와서 4번이나 식사를 하면서 경남 대표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경남의 시민운동을 제가 주도를 대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기자회견장에서 뭐랬냐면은 저는 환경 전문위원이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의사 출신으로서 보건복지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상임위는 잘못하면 제가 죽는 상입니다. 제가 아무리 국민을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언론이고 때문에
저희 밥그릇 챙긴다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이것도 못 해준다 생각할 것이다.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각종 뭐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연수를 한 모니터를 열심히 뭐 14년간 내려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의사도 산부인과 의사, 제가 산부인과가 전과를 다 할 수 없고 변호사가 아무리 유명해도 그래서 제가 국토의학을 했습니다. 위원회를 국토의학. 왜 그럼 국토의학이냐? 환경부는 환경부를 우선으로 하는 부처에서는 가장 우선하는 부처입니다. 근데 국토의학 개발부처에서 이게 하나 법안 하나 개정이 잘못되면 난개발로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국토교통위원회를 가서 제가 역할을 많이 했죠. 2004년도 녹색정치인상을 환경운동연합에서 유일하게 제가 받을 정도로 많이 환경부를 도와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그 당시에 TSR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 TCR 그 중국 횡단철도 그리고 한일해저 터널 뭐 또 이게 인천에서 가는 뭐 페리 뭐 이런까지 다양한 이제 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게 우리 해당 상임이기 때문에. 근데 TCR이나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남북이 통일되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저 터널을 일본에서 뭐 제안을 했다는 거 그것만 아니고 한 30년 전에 사실은 그 어떤 종교단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나왔던 이야기고 1990년도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일본 정상 방문했을 때 국회 연설에서 일본 외 연설에서 한일 해저 터널을 제안을 노태우 대통령이 했는데 그 후에 양 정부에서 특별히 뭐 관심을 가지고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 3년 전부터 부산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죠. 그 부산시장 서병주 시장께서는 지난해 1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세미나도 제공했습니다. 일본의 그 북해도까지 한 그 해저 터널을 한 기술사 전문가가 와서 세미나도 하고 또 용역을 지난 3월에 일본은 보냈습니다. 부산시가 지금 아니다 이거 뭐 반대 의해서가 아니고 부산은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대표도 있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일은 한일 해저 터널은 과연 실행 가능하냐 경제성이 있느냐 또 이게 또 부산 쪽에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경남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11월 28일 제가 그 한일 해저 터널 관계 세미나 일본에서 47개인에서 40개인이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12월 초에 한 개인이 41개인이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47개인이 다 구성되고 지질조사 모든 기술력 이런 게 다 일본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부산 노선이 아니고 거제 노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제가 이거 공약을 하게 된 이유가 첫째는 노선이 부산 노선이 아니고 거제 노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비용이나 경제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냐. 경제적으로도 비용 면에도 가능하다. 두 가지 확신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공약을 하게 되었었는데 왜 부산서는 1차적으로 가덕도 노선과 맹지 노선을 원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가덕도 맹지 노선이 아니라 대마도에서 거제도 동부 거제도 남부, 거제도 동부 노선 이게 가장 노선이 짧습니다. 이게 그 사가인에서는 209km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후쿠오카에서는 한 320km 가까이 되지만은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부산 노선은 가덕도하고 노선 수심이 깊습니다. 이게 한 200m까지 됩니다. 근데 거제 노선은 수심이 한 160m밖에 되지 않고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은 부산 노선, 가덕도나 맹지 노선은 지진 단층을 지나갑니다. 거제 노선은 피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기술적이나 비용 면에서 거제도가 아니고 부산이 아니고 거제도를 일본에서 원하고 있다. 부산선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아마 지금 부산 서병 수장님도 공약은 할 겁니다만 저는 부산과 경남의 이 갈등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은 뿌리가 같은 뿌리인데 제가 국회의원을 12년 하다 보니까 참 아쉬운 게 대구, 경북은 TK는 항상 TK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대구, 국회의원, 경북 국회의원 항상 같이 함께 식사하고 간담회 합니다. 그러나 PK는 부산과 경남은 항상 P와 K입니다. 경마장 문제, 신안 문제, 문 문제,
또 뭐 공항 문제 항상 갈등인데 저는 제가 지사가 되면 부산과 경남 갈등 안 하겠습니다. 서로가 국책 사업을 서로가 경쟁력을 하다 보니까 다 놓치는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서로를 위해서 불행하다. 서로 어느 쪽이 좀 유리하면은 저는 도민들 설득하겠습니다. 비난 반대하더라도 이건 이래서 부산에 양보하겠습니다. 대신에 다음 국책 사업은 부산이 우리가 협조를 도움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고 저는 도민을 설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서로 선의 경쟁하되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이 한일 해저 터널 문제는 전문가에 맡기면 됩니다. 전문가에 맡기면 우리가 거제 노선 하겠다 부산이 고집할 필요 없이 전문가에 맡기면 당연히 거제 노선으로 일본에서 크게 원하고 있고 그러지 않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제 노선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 두 번째 경제성이 있느냐 또 비용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게 비용 문제의 경제성도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강의도 듣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하고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 5조 엔 내지 10조 엔 정도가 필요하다. 10조 엔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입니다. 100조인데 현재 후쿠오카에서 하면 320km 됩니다. 그제는 되는데 사가현에서 하면은 220km, 209km 이렇게 되는데 320km에 대마도와 거제도까지가 66km입니다. 그러면 대마도에서 거제까지 영해를 우리가 중간에 영해 선을 긋는다 하면은 33km입니다. 320km 전 후쿠오카에서 한다면 20km 중에 한 10분의 1만 우리 영해입니다. 그럼 비용은 우리는 10분의 1만 하면 되고 일본이 90% 자기들 영해 90%는 일본 부담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분의 1이라면 10조 엔이라 하더라도 100조고 우리는 10조만 하면 되는데 이걸 한 해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계획을 합니다. 10년 계획을 하고 국가는 양계 정부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계 정부가 보증을 하고 일부 투자, 전 한 10%씩만 양계 정부에서 투자하고 나머지 80%는 민자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민자 투자입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 사업이 아닙니다. 해서 그러나 운영 주체는 민간이 되게 한다. 참고로 예를 들면은 함양과 이거 함양이죠. 함양 시발점 함양과 우산까지의 고속도로가 6조 엔인 6조가 넘습니다. 6조 몇백 원 지금 예상 6조에다가 한 몇백억 더 붙습니다. 그리고 남부 내륙철도가 김천에서 거제까지도 5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20조가 민자 유치를 한다면 이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전부 일본만 이게 유리하지 않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인구가 1억 2천, 대한민국 인구 2.2배입니다. 2.2배고 일본 돈 만에는 우리 한국 돈 만원이나 일본에 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국에 오면 10배가 높습니다. 일본에 만약 10만 원 가져오면 우리는 100만 원이니까 만약 이게 한일 해저 터널이 건설된다면은 우리 함양에 오겠죠. 함양도 그 특산물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특산품이 가락시장 가는 것보다는 일본 가는 게 만약 빠르다면은 함양 곶감이 최근에 아마 연구에서 보면은 이게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인지 능력을 도와주고 해서 치매 예방을 한다는 성분이 있다는 게 경상대학 연구팀에서 최근에 나온 겁니다. 우리 이런 재배 개발 또 농산품도 친환경적 개발하고 생명공학적인 이제 이런 의공학적인 이런 걸 접목을 융합을 한다면은 가락시장에 100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일본 가면 15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내륙 지방에도 농산 특산품, 물론 공산품뿐이 아니라 그리고 남해안을 끼고 있는 쪽에는 지금 거제나 통영, 고성은 조선산업이 사양산업인데 이게 관광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고 일본에 지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마 후쿠시마 지진 후에 해운대 같은 데 아파트나 집이 많이 그 일본 사람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한일 해저 터널이 된다면은 이 우리 남해안 쪽은 일본 사람들이 정년퇴직 후에 살 수 있는 주거지역 노년을 이제 보내는 주거지역으로서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프랑스와 또 아까 언급이 됐지만은 영국과의 관계가 영국이 사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영국이 우리는
뭐 한국 쪽에 일부 이제 반대 여론이 있는데 섬 쪽인 영국 쪽에서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터널이 되고 나서 두 나라가 굉장히 그 사이도 좋아지고 서로 교류도 많아지는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역할이 되었다. 그리고 이게 또 이게 하나 서부 경남 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은 남부 내륙철도가 사실 BC라는 게 있죠. 이제 비용대 편익이랍니다. 이게 1 이상이라야 경제성이 있다는데 남부 내륙철도의 처음 BC가 0.59 나왔습니다. 1이 안 되니까 이건 경제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호남고속철도가 BC가 0.61이 나왔는데 1이 안 됐습니다만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지금 호남고속철도가 운행 중에 있죠. 건설 후에. 그래서 최근에 아마 지난달 8일인가 LH공사에서 또 2차적으로 BC에 0.7인가까지 올라갔답니다. 올라갔는데 이게 국가 재정사업은 포기한 거거든요. 경제성이 없다 해서 민자 투자 적격 심사 중입니다. 민자 투자 적격 심사가 이게 민자에서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남부 내륙철도로 무산됩니다. 남북 내륙철도가 되면 서구 경남 발전이 사실 수도권과 일생활권이 되고 발전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걸 제가 만약 지사가 돼서 한일 해저 터널까지 고려해서 BC를 하자, 다시 하자 하면 한일 해저 터널 그제 들어오고 또 남북 내륙철도로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면 이건 BC가 1, 2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민자 투자 적격 심사가 할 게 아니라 재정 투자 저거 이끌어내겠습니다. 충분히 그건 뭐 명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또 통행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통행료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세계를 많이 다녀보면은 일본이 선진국 중에 최선진국 기초질서나 일본만큼 A 바르고 기초질서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태리 같은 데 세븐이라 하지만은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이 있고 뒤에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왜 저러냐 하니까 일자리 창출이랍니다. 일자리 창출. 그런 식으로 일본은 과학이나 기초가 한국보다 10년 이상 훨씬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노벨상을 김대중 대통령 평화상밖에 못 받았지만 일본은 한 3년 연속 화학상,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더 배울 점도 많고 도움받을 점도 우리가 더 많다. 중국과 사드 문제 보면은 중국은 한국을 속국으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대화를 해보면 이전에 한국이 아니다. 뭐 이럴 정도로 우리를 굉장히 일본은 상당히 의식도 하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일본에 도움받을 것이 줄 것보다 훨씬 많다.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서 경제력으로도 마찬가지고 중국과 이런 사이 있을 때 일본은 하고는 우리가 우방으로서 친구로서 함께 나가는 것이 미국과 함께 튼튼하게 한미 1위 동맹관계로 가는 것이 우리 안보 국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답변이 필요가 아시아투데이 박현숙 기자입니다. 2020년 함양 삼산 항로화에서 꼭 개최하는 거 아시죠? 여기 보면은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고 제가 또 접해보고 하는 거 보니까 함양군에서 이 국제적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상남도 만약에 도지사가 된다면 이 전폭적인 지지를 또 해야 될 사항이에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2018년도 선거 끝나면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이게 엑스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제대로 된 엑스포 4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그 엑스포는 6개월 동안 합니다. 제가 2015년 어디고 이태리 오디션 그쪽에 제가 마지막에 일주일간 가서 한번 보고 왔는데 우리가 여수 엑스포 한 거 있죠. 이것은 제대로 된 4년 만에 하는 엑스포가 아니고 2년마다 하는 엑스포. 준 엑스포라고 하면 보면 됩니다. 국제 엑스포는 맞죠. 근데 그게는 3개월짜리입니다. 6개월짜리가 아니고. 그걸 제가 그쪽에 가서 제대로 알았는데 지금 항로와 산삼 엑스포는 뭐 그런 국제적인 또 엑스포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국제적 엑스포를 많이만 붙였지 사실은 지역의 국제적으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또 경남과 이제 함양에서 하는 엑스포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마 함양이만 하기로는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적이나 또 경제적 그 지원 예산이나 그건 제가 도지사가 되면은 항로와 엑스포 한방의 중심이 되는 이제 산청 함양 쪽이 한방의 중심이 되는 이 항로와 산업에 제가 또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아까 그 건강 수명 말씀을 드렸듯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치료약도 중요하지만 예방약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누구보다도 제가 그 분야에 또 전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 함양군과 함께 협조해서 성공적으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은 도지사가 돼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꼭 뛰어야지. 근데 지금 보면은 지방선거가 사실 100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네. 근데 여론조사라든지 뭐 어떤 그런 걸 보면은 이 정치권에서는 이 경남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안홍준 후보나 또 하영재 후보나 김영선 후보나 또 윤하는 후보나 이래 4명이서 뭉쳐도 지금 텔카마카한 그런 지금 이 수치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뭐랄까 이 선거는 사실 바람인데 그죠? 여기 보면 그 신바람 나는 경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어제 보도에 보면은 뭐 호재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죠? 충남도지사가 성폭력에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당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데 이거 언제 이거 저기 경남도지사 후보가 선정이 됩니까? 지금 공천 신청이 8일날 마감입니다. 오늘 저녁에 올라갑니다. 가면은 아마 3월 말 정도면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그게 윤곽이 드러나겠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들 물론 현재 여론조사를 하면은 경남의 여당의 지지가 43.4% 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한 28% 됩니다. 많이 뒤지죠. 지금 이 지지도 여론조사대로 하면 집니다. 지는데 최근에 아마 서울 사회문제연구소에서 이제 JTBC에서 하고 지역 언론도 많이 그 보도를 인용을 했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면은 저하고 그 김경수 의원이 만약 차출된다고 할 때 저희는 공천 신청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은 신청을 안 했죠. 그 전략 공천이 안 하면 김경수는 후보가 될 수가 없죠. 이제 전략 공천을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겁니다. 공개 후보 쪽에서도 그렇고 반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나 김경수 의원하고 저하고 붙였을 때 12.7% 차이 났습니다. 12.7%라는 것은 지금 응답률이 거기다가 전환맹납을 하고 안심번호 선관위를 통해서 안심번호를 이제 활용을 해서 15% 정도 응답률이더라고요. 전환맹납 응답률이 좀 높죠. 이 안에서라면 대개 5% 미만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쪽 성향을 보면은 여권을 지지하는 성향이 대답을 많이 한다고 봐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 보수청이나 아마 JTBC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은 멘트를 보수청이나 이제 보수에서 떠나가 실망한 청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든 또 끊어버리든 중간에 누구 지지하냐 하면 모름 얘기해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냉정하게 그런 허수까지 한다면 지금 김경수와 저하고 박빙이라는 겁니다. 박빙이라고 보는데 본선에 가면 제가 이긴다. 여러 가지 제가 강점이 있고 물론 김경수 후보가 젊음이 있습니다. 뭐 여건이라는 게 있지만은 도의사는 정치력이 중요합니다. 정치력이 여야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 큰 사업 많은 예산은 여당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여야 한쪽 당에서 우리 야당이 적극 반대하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상원이라 할 수 있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했습니다. 이건 초선전 위원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양 국회 부의장, 원내대표, 당대표, 소면 추미애 위원도 제 위원장 때 위원으로 있었는데 대개 이제 국회 상임위에 3개 소위가 있습니다. 예결산 소위, 법안 소위, 청원 소위가 있는데 저는 문화방면에 관심이 많아서 문화외교에 예산도
한영석 부총리 예산실장을 불러서 배이상 적립시켜주고 문화외교 소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나오면 추미애 의원이 제 밑에 문화외교 소위위원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쿠바에 갈 때 유아 의원 한 분씩 모시고 가는데 정청래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이 쿠바에 가기가 쉽지 않고 또 그 낭만적인 나라다 보니까 저한테 너네 차례 사무실에 제 위원장 방에 가서 같이 가자고 해서 함께 다녀온.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정회를 한 번 안 했습니다. 추미애 의원, 정청래 의원, 홍익표 의원이라든지 제가 제때 관사하던 신재근 의원이 지금 외통위원장을 우리가 야당이 되다 보니까 여당적 위원장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깐깐합니다. 그러면서도 2년 동안 제가 정회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왜 정회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박병석 부의장이 그 당시 이제 야당 첫 부의장이 위원으로 있었는데 저한테 칭찬을 몇 번 할 정도로 사회 잘한다고. 저는 항상 그 당시 야당을 배려하고 우리 당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정의할 수 있는 상황도 잘 벗어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당 측에서 저를 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그만둔 지 2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재선 끝부터는 저하고 같이 다섯 의원들 함께 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야를 통틀어서 많은 예산이나 큰 사업을 딸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도지사는 제가 시민운동 할 때부터 가진 하나 철학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이 초창기 단체장 선거를 할 때 85%가 행정가 출신이 다 당선되었습니다. 행정가 출신이 당선되었는데 그 한 10년, 10년 이상 해보니까 그 학자들이 이제 논문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행정가 출신 단체장의 단점 3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뭐 기자님들도 다 이야기하면 바로 그렇다 하실 겁니다. 관료주의입니다. 관료주의, 의장님 하신 관료주의, 권위주의. 저는 이 2가지는 당연하고 3번째가 저한테 마음이 와닿는 것이 발상의 전환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도 국정을 10년 해보면서 행정고시 무시한 똑똑한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러나 5년 10년을 앞을 보지 않습니다. 복지부동하고 무사한 일 사고 없이 해서 경전하고 승진하는 이것만 하다 보니까 제가 산부인과사 출신인데 몇 년 전까지면 제가 정치하기 전까지만 해도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놓자 해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도 가족회 교원이 다 있었습니다. 이거 몇년 뒤도 있었을 겁니다. 섭덕에서 가정방문 호별 방문해가지고 난산 불임수술하게 만들었고 또 여기 혹시 미군 훈련 가서 정관수술한 분 없습니까? 정관수술 하게 하고 근데 그걸 10년 정도 통계청에 자료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10년 후 이 출산율이 어떻게 될까 하니까 나옵니다. 근데 거기 관심 가진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몇 년 사이에 이 지난해 우리 출산 학계 출산율이랍니다. 여성 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1.07이었습니다. 이 출산율이 계속하면 200년, 250년 되면 부산부터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출산율입니다. 굉장한 심각한데 거기 이를 10년, 15년 후를 내다보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는 누가 행정가 출신, 저는 행정력이 아니라 정치력이다. 제가 만약 지사가 된다면 인사가 만사라 했기 때문에 인사를 공정하게 깨끗하게 전문성 있게 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도지사는 단체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력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인사상의 불이익도 복지부동하고 무사한 일 한 공무원 평가에서 불이익 주고 열심히 일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시행착오가 있고 해서 만약 형사상 민사상의 문제가 된다면 제가 경찰서나 검찰에 찾아가겠습니다. 이분은 도와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는데 이건 이분 책임이 아니고 제 책임이요 하고 그분한테 인사상의 불이익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보면 기획이나 예산이나 행정계통의 보직을 받은 사람이 승진을 합니다. 고생하는 민원 쪽에 복지나 환경 쪽에 이런 데는 한직이라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한직이라 하는 쪽에서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도리어 우대를 하고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공무원이 자기력을 가지고 각자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다. 이게 단체장이 해야 게 중요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예산과 국책사업과 많은 예산을 따는 정치력이 필요한데 그걸 누구보다 그걸 하려면 지금 3선 국회의원 정도는 해야 되는데 3선 국회의원 뭐 4선 5선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야와 그런 친화력, 설득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건 또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후보자님 질문하고 아니 그거 제가 사전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쉽지 않으니까 기자분들한테도 제가 왜 도지사 출마했나 하는 이제 벤을 이야기하니까 좀 들어주시면은 마지막에 도지사로 세야 될 게 외국과 합작사 경남도지사로 되면 이제는 외자유치 외국 기회유치 또 농산품 수출마다 경남은 17억 불입니다. 이전에 각종 농산품, 수산물, 각종 또 공산품 이런 수출에도 적극적인 시장 개척에도 해야 된다. 혹시 의장님 계실 때 함량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0년 할 때 마산시나 창원시 경남도가 기업인들과 시장 개척단으로 외국을 갑니다. 가는데 뭐 기자분도 한두 분 갑니다. 가면은 예산은 시와 도 예산으로 갑니다. 나중에 MOU 작성한 걸 가지고 부풀려서 보도합니다. 갔다 오면 MOU 작성 아무 의미 없어요. 계약은 20-30%도 안 됩니다.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외교통상통일위원장으로서 경험과 인맥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6대 교민대표들 잘 알죠. 제가 외교부와 외교관 공무원들한테 많은 예산과 많은 또 근육을 위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정관 예우가 차원이 아니라 안홍준의 외교관들이 행동하는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로서 외국에 뭐 사업이나 일을 할 때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7, 8선에도 할 수 없는 걸 제가 갖추고 있다. 그리고 여태까지 경남도지사 내부는 중앙경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이제 권한대행, 김두관 지사가 그만두고도 권한대행, 그리고 보궐선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본인은 중앙정치의 발판이 되었겠지만 우리 도민은 돌모가 됐다. 이건 이제 마감해야 되겠다. 저는 다양한 국정 경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마지막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마산의 전국회의원들 많은 국회의원이 탄생을 했고 살아있는 분도 지금 4분이나 있었습니다만 다 서울에 삽니다. 다. 왜냐하면 자기들 자녀들이 서울에 태어나고 자녀의 고향은 서울입니다. 생활 근거가 서울입니다. 정치하러 성공해서 고향에 내려왔으니까 정치 끝나면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안홍준이가 지역에서 정치 끝나고 지역에 사는 최초의 국회의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도의사를 끝내더라도 제가 하만의 부대 종선입니다. 제 묻힐 자리가 선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밑에 이 자리가 네 자리다. 이 자리가 좀 좋은데 더 좋은 자리는 이 자리고 아버지 자리하고 옆에 저 어머니를 가문을 해놨습니다. 저 고향에 묻힐 하만 군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마산말을 먹어도 이걸 경남말을 먹다 소리 들으면 건데 10대 종선이 살아도 살 건데 누구 자식한테도 누구한테게 제가 성격적으로 평소 체질적으로 열정적이고 추진력 뛰어나고 설득력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있어다가 자식들한테 누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도민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은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홍보를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럼 하면 예. 경상남도 인구가 몇 명 정도 돼요? 345만 정도. 그러면 시군이 몇 개나 돼요? 지금 통합시가 있어서 통합시를 하나로 보면 18개 시군입니다. 몇 개 없는 동인 정도 하시는 거예요? 몇 개 없는 동까지는 제가 아마 한 3, 400개 되겠죠. 314개? 네, 300개 정도 그 되죠. 정도는 네, 제가 창원은 저는 65개, 지금은 55개를 하는 건 아닌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면요. 역대 도지사를 하신 분들은 이 선거에 나오면은 이 도민들을 막 황제처럼 모세요. 근데 선거 끝나고 당선되면은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고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혹시 도지사가 되면은 이 8개시, 10개군 이 군수 시장들 있잖아요. 이 도에 좀 조례를 만드시든지 어떻게 하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여담 질문보다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선거 끝나면은 시장 군수 있는데도 도지사는 완전 황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좀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저는 밑바닥부터 했습니다. 시민운동.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선한 시민 한 사람이 소중한데 모래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 모래알을 시민단체라는 걸 만들어서 예를 들면 위층공단지 낙동강 살리기 그 큰 사업에 반대하기 위해서 제가 삭발투쟁해서
이수정 총리를 하기 방문하고 수집기획단장이 1급이 구성돼서 낙동강에 수조 원이 투입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함량은 관계가 없지만 중국 영면부터 저 울산까지입니다. 800만 시민이 제 덕에 BOD가 3, 4급수 원소가 이상급수로 개선되는 역할을 할 정도로 선한 시민들의 그 정서, 누구보다도 밑바닥부터 제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성공해서 혁명가 출신같이 이래가 뭐 국회의원을 하고 도의사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갱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방금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의사가 되었을 때 만약 지금 여당 쪽에서 차출하는 분하고 비교를 하면은 젊은과 갱년입니다. 저는. 근데 갱년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것도 갱년과 나이가 있을 때 장악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금 주사건만 해도 정년퇴직 가까운 고참은 60세에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직책을 당하더라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당하고 몇 살 동생분한테 당하면 이 가슴에 완전 상처가 가는 것이고, 또 시장부 스님이 이제는 부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선출직입니다. 근데 이 시장부 스님도 같이 당이 같든 다르든 저는 여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제가 NGO 때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이 다르더라도 함께 부하라는 개념이 이제는 아니니까 시장부 스님들하고 하하고 서로 상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친화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나이가 좀 들고 갱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경남의 미래 안홍준 화이팅 하면은 우리가 화이팅 합니다. 자, 경남의 미래 안홍준 화이팅! 돌아 계시 있어. 예, 예. 자, 기자분들 찍어주시고.